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직장에서 선 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넘는다라는 얘기가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고 뭔가 좀 잘못된 일을 지적할 때 비난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요. 선을 넘는다는 거는 우리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그런 정서 속에서는 더욱더 이제 금기시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사실 문화가 달라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너무 이렇게 무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관심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회사 조직 분위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정말 가족 가치를 굉장히 무슨 아주 대단히 귀한 어떤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해서 정말 가족 같은 회사를 부르짖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선을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족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넘어가고, 또 이제 막 뒷말들이 또 많아지고, 또 이제 어떤 개인의 시간,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막 침해하고 정서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선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선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우리가 뭐 흉을 보자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무심코 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나도 내 직장 동료의, 아니면 후배 직원, 아니면 직장 상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런 유형이 아닐까를 체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20분 동안 굉장히 유익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요, 갑질하는 선배예요. 갑질하는 선배. 선 넘어가는 유형의 첫 번째 갑질하는 선배. 무슨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선배 나이가 많다. 그다음에 직장 상사다. 그다음에 들어온 지 내가 훨씬 더 오래됐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제 그 고의적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갑질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항상 어떤 뭐 무슨 우리가 이제 회사에 행사가 있거나 심지어는 어떤 밥을 먹으러 가서도 그 수저 놓는 것도 그 막내가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린 이제 신입사원이 놔야 되고, 제일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놓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만히 있고,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저 친구는 저렇게 빠릿빠릿 못하고 눈치도 없어서 어떻게 해? 이걸 막 너무 당연하게 걱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부터 사실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직장 상사, 직장 선배는 있어요. 그런데 직장 후배는 없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직장 후배는 없고 직장 동료만 있는 거래요. 나랑 같은 동년배도 동료, 그 다음에 그 후배 직원도 동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거나, 그리고 그 일의 업무 직군이 이제 나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정말 그야말로 위아래 그런 어떤 위계질서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이제 직장 문화에서는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리더로 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진실들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식당에 가서 뭐 수저 놓는 거는 아예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식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술병 세기 이런 거. 식당 주인이랑 술병 맞춰보기 세기 이런 것도 제일 막내들이 하고, 또 막내들이 하는 일 뭐 있을까요? 뭐 그런 이제 회의 시간에 뭐 커피 세팅하는 거 이런 것도 막내가 하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막내를 그야말로 부려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막내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거나 그렇게 불임을 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선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그런 간단한 일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식당 예약을 하는 것도 막 어디 식당 예약해라고 시켰으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와서 또 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시키는 뭐 그걸 갖다 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는 그냥 내가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데 어떤 기본 어떤 마음의 한 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은 내가 하고 웬만한 거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허드렛 일이나 이런 거는 정말 신입사원이나 막내들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갑질하는 선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도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눈 딱 마주치고 인사 인사 안 하네 얘네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선배들 인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좀 이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선배들은 눈 마주쳐서 내가 먼저 밝게 웃으면서 안녕 누구야 이렇게 안녕 뭐 김주임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김주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배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 그 후배들이 먼저 와서 쫓아와서 막 그렇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걸로 뭐 그들을 흉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는 이제 갔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부려먹는 그런 어떤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명심해 두셔야지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워크숍 가서 이렇게 어떤 진행 이런 거 뭐 그런 좀 후배들이 하기에 좀 버거운 일들을 정말 도전시키고 어떤 이렇게 연습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막 커피 세팅하고 야 내가 이런 건 내가 할 테니까 자 이거 해봐 이렇게 하는 선배들은 정말 실력 있는 선배들입니다. 실력 없고 그 후배들이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선배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후배를 저 친구를 좀 똘똘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정말 이렇게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일 시켜주고 자기가 허드렛 일은 자기가 이제 후배들 도와주고 어떤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직장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 어떤 그런 권위주의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치려고 드는 거. 근데 정말로 가르쳐서 이제 해보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보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 없이 허드렛 일만 해서 더 이상 배움이 없게끔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갑질하는 선배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나이만으로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갑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폭군들. 정말 이건 진짜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친하니까 라든지 그래야지 흉어물 없이 더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으니까 라든지 어떤 그런 명분을 갖다 들이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본인이 그걸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건가 뭐 남자친구 얘기 좀 해봐봐. 여자친구 얘기 좀 해봐봐. 이런 거요. 이런 것도 참 이제 남자친구가 없다면 왜 없냐, 여자친구 없다면 왜 없냐, 뭐 눈이 여기에 가서 달렸냐, 뭐 내가 소개해 줄까,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후배랑 아주 친해져서 후배랑 흉어물 없이 된 사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저 친구랑 나랑은 흉어물 없는 사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 좋은데 뭐 주말에 남자친구랑 뭐하고 놀았어? 이런 거 묻는 거 굉장히 실례예요. 자, 그리고 뭐 결혼 왜 안 해?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요새 살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봄인데 너무 정말 참 그렇게 입는다. 좀 이렇게 화사한 걸로 좀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옷도 경쟁력이야. 막 이러면서 옷 사러 뭐 가라 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진짜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왜 거의 할머니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컴포터블 슈즈라 그래갖고 이렇게 막 발 편한 그런 신발을 한동안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 힐을 못 신어가지고 이제 허리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를 이제 대충 알아듣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노인네 납셨어 이러면 누가 발만 보면은 뭐 사장인 줄 알겠어 막 이렇게 그런 게 남의 이제 어떤 그 상황 그 뭐 옷차림 외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 예전 때게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판인데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금기시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게 불쾌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일들 뭐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친한 선배가 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공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직장 상사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적으로 업무에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그의 뭐 이렇게 술 좋아해서 막 그렇게 다니면서 뭐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어떤 공적인 상황을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고 이제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는 언제 이런 거 갖고 참 얘기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상대의 어떤 그런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요즘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좀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SNS 아는 척하는 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뭐 올라왔는데 거기 어디야 라든지 뭐 그렇게 뭐 요새 막 되게 좋은가 봐 막 놀러 많이 다니더라 뭐 예전에 뭐 그 같이 찍은 그 여자는 누구야 라든지 이렇게 SNS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는 것도 회사 사람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밤중에 뭐 카톡하고 막 문자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굉장히 폭군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는 그야말로 선을 그냥 확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나의 동료나 그 다음에 친하지 않은 그런 후배들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았나?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곰곰이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어떤 직장 문화라는 거,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는 이 원고 쓰면서 저는 원고를 쓰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참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발등 찍으면서 지금 뭐 반성해봤자 이제는 뭐 소용도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반성이 굉장히 되는 내용 중에 이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그 예전에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장일 때 다른 이제 팀의 이제 그쪽 부장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한밤중에 이제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이런 회식이 있었어요. 부장들 모임이.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김에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충성심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시작하고 전화를 쫙 다들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튀어오면 이제 그 자기 팀의 부하 직원, 자기 본부의 부하 직원이 제일 먼저 튀어오면 이제 그 부하 직원이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까지 누군가 안 오는 그들이 술값을 내고 나가는 이런 유치만발한 그런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막 오면 막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봤지? 이러면서 막 이제 나 간다 이러고 막 나가고 이랬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폭군 같은 일이에요. 멀쩡하게 있는 그 후배 직원들 한밤중에 막 불러내고 최대한 빨리 와 막 이런 거. 참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의 미래를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딱 재판관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건가 하면 내 가족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친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뭐 조카 같아서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붙이면서 그렇게 이제 뭐 경력 사원 만약에 이제 어디
이직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너 적응 못해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정말 자기가 경험이 많아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못마땅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의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미래를 자기가 막 그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결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너 3년도 못 버틴다.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뭐 1년도 안 돼서 적응을 못하고 퇴사를 했을 때 적응 못해서 퇴사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너 어디 가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가 퇴사하는 이유가 100% 그러니까 신입사원 네 탓이야 라고 그렇게 딱 판단해서 얘기해주면 그 사원은 그 마음이나 뇌리 속에 진짜 내가 이게 적응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회사 동료나 후배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딱 어떤 뭐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선 넘어가는 거고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현지에 있을 때 또 이제 제가 이제 참 후회하는 부분이 그때 일본이랑 이제 계속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일본어 하라고 제가 이제 막 다그쳤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어를 하고 안 하거나 하면 그래도 이제 페이버가 있죠. 이제 그 바이어들이 왔을 때 훨씬 더 편해지고 이제 이러는 거니까 통역 쓰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한두 번 얘기를 했으면 됐지. 저는 어쩜 그렇게 집요하게 그들을 들들 볶아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렇게. 그것도 사실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니네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이러는 건 틀렸어. 내가 맞아라는 걸 굉장히 강요하고 주입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건 어떤 거 하면 내가 정말 진짜 선배고 이제 동생 같으니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소속으로 돼 있는 후배 직원들이 어떻게 나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는 거, 막 자격증 따고 이렇게 성과가 있는 걸 내가 굉장히 원한 게 아니었나, 그걸 내가 좀 어필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나의 리더십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후배 직원들한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라 저래라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좀 무리하게 오버해서 그들에게 선 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은 직장에서 선 넘는 사람들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각자 본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